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자음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모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베트남어의 모음은 한국어보다 훨씬 다양하고요. 아오, 오아, 이오, 으아, 으어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어의 모음에 대응하는 형태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 규칙을 암기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필요가 없고요. 읽기를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아가 어떻게 변했느냐, 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지도 않고요. 그거보다는 한국어의 감이 깜이 됐구나, 산이 또 안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글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음 동영상부터는 그런 식으로 같이 보실 거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해서 보는 그런 기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아나 오아 이렇게 됐죠. 감쑥, 감촉입니다. 한자로 감동하다 이런 뜻이고, 한재, 한재죠. 제한하다. 게 또한 계산이죠. 그런데 회계라는 뜻입니다. 어는 티엔니엔 끼엔쭉, 이에 이렇게 변했죠. 티엔니엔은 천연, 자연이란 뜻이고, 끼엔쭉 건축이고, 오는 오나, 아오, 이어우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또 우도 있습니다. 우. 보승, 보충하다. 바오까오, 보고, 쌍따오, 창조, 디어호, 소학이죠. 초등학교라는 뜻이고요. 디어기엔, 조건이죠. 감쑥, 감촉인데 의미는 감동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는 우 또는 어로 변했어요. 중흥, 중앙이죠. 득법, 식물입니다. 물의 우가 어가 됐습니다. 법, 산품, 산품이죠. 제품 또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산품의 우가 어가 됐습니다. 펌. 이는 희망, 희망이죠. 기니엔, 기념 이런 식인데, 가능한 한 여러 다양한 예를 찾아서 넣어놓으려고 제가 노력은 했는데,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거 말고 또 다른 모음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넣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큰 모습만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여, 예 이런 복모음, 복모음은 또 더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야는 야만의 야가 자만, 자가 됐고요. 부느, 부녀, 녀가 느, 으 이렇게 됐습니다. 참여, 탐즈, 즈가 됐고요. 여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여지, 즈디아, 즈론,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는 으 또는 으 이렇게 됐고요. 예는 즈안, 프로젝트죠. 예안, 예술, 응애, 투엇, 예가 응애가 됐습니다. 윙즈, 영예, 뜻은 명예란 뜻으로 씁니다. 비례, 예가 애가 됐죠. 레벗, 예물, 놀래, 노예. 요는 여우나 아오가 됐습니다. 여우또 요소, 자오동, 이게 요동, 요동친 다르죠? 그럴 때 요동인데, 그런데 뜻은 베트남어에서의 자오동 그러면 변동하다는 거고, 예를 들어 가격이 자오동한다, 가격이 변동한다, 가격이 오르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는 뜨조, 자유입니다. 유가 오가 됐죠. 유지하다, 주이지, 유가 주이가 됐고요. 유적, 유물유적, 지띡, 유가 지가 됐습니다. 유학가다, 유학, 주혹, 주가 됐고요. 주가 됐고요. 다음 에, 왜, 와, 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왜 이것은 아마 복모음이라고 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복모음류라고 보고요. 에는 가이티엔, 개선이고요. 다이지엔, 대면인데 대표라는 뜻으로 쓰이죠.
에는 에입니다. 태서의 세계, 제따오, 제조. 회는 오이나 Y가 됐어요. 호이돔, 회동이죠. 뜻은 회의. 넉, Y, 외국. 외가 Y, Y가 됐고요. 쇠퇴하다, 쇠퇴. 수이트와이, Y가 됐습니다. Y. 와는 과징, 와. 리엔트와이, Y. 호안타인, 완성, 와. 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바오베, 보호위인데 지키다는 뜻이죠. 위가 지킬 위자가 베가 됐습니다. 자음 설명할 때 했습니다만은 이 베, 위는 이 입술 소리인데 이 우가 탈락된 겁니다. 탈락되면서 이 모음으로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모음에서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응 받침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또 특이하게 됩니다. 중응, 앙이 응이고 증강, 땅끄엉. 이때는 앙이 응이 됐죠. 당, 앙 똑같고요. 공산당, 당. 이번엔 희망. 이럴 때 망아가 옹이 됐습니다. 옹. 희vam. 망이 봉이 된 거죠. 폼루, 방어. 펑팝, 방법. 다음에 엉, 띵깍, 성격이라고 할 때 엉이 INH가 됐죠. 성취하다, 타인뚜. 이때는 ANH가 됐습니다. 정치, 이럴 때는 또 INH가 됐어요. 징지, 똑같죠. 여기 띵깍 할 때 INH, 징지 할 때 INH. 가정, 자링, 똑같죠. INH. 감성적이다, 감성, 감띵. 띵감, 이거 정감, 감정이라고 그럴 때 베트남에서 띵감. 여기 들은 예에서는 INH가 많죠. 엉이 되는 게. 옹은 옴, 노인, 꼼꼼, ONG, 돈팜, 공범이죠. 공범을 베트남은 공범이라고 하는 거고 동범, 같을 동자 써서. 여기 보면은 옹이 전부 ONG가 됐습니다. 이번엔 응, 응은 응중, 뭐 비슷하죠. 응. 이번엔 낭릉. 우리는 능인데 베트남은 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이 앙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변했고요. 다음엔 복모음에 이응 받침 있는 거. 양은 정, 정 이렇게 됐어요. 대양, 바다. 다이정, 영양, 징정, 정이 됐고요. 영은 아인훈, 영웅입니다. 영이 아이 됐죠. 경영 이럴 때는 킹좌인, 영이 와인이 됐고 경의 영은 INH. 안닝, 안녕, INH. 앞에서 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그때는 INH는 영이 아니라 엉이었어요. 엉. 우리말의 엉이나 또는 영이 INH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엉하고 영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발음상으로. 뱅비엔, 병원입니다. 이번에는 ENH 좀 특이합니다. 평균, 빙권 또 INH입니다. 힌특, 형식. 다음에 용입니다. 용. 용은 스중, UNG가 됐죠. 사용하다, 중감, 용감하다. 또 UNG고, 꼰솜, 용, 그 드래곤, 용은 ONG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모음은 자음보다 이 변화하는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자가 조정하다, 조사하다, 창조, 조성하다, 고통, 교통. 이제 이럴 때 조, 통, 같은 통인데 이때의 조가 같은 거고 이때의 조가 같은 거다. 고통하고 교통하고 이때 통은 서로 다른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한자를 배우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는 상태로는 이걸 보고 바로 이게 이 글자가 같은 글자라는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진 못하더라도 조자가 대략의 어떤 의미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창조라 그러면 우리는 창하고 조를 띄워서 창이 어떤 뜻이고 조가 어떤 뜻이니까 창조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조를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또 한자는 뜻글자라서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자도 되고 주자도 되는데 일단 조자만 보면 이 후는 고를 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르다. 고르다는 게 이제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고르게 하다. 이런 식의 고르다인데 조절하다 이럴 때도 이 조자를 쓰고 조정하다, 조사하다 이럴 때도 전부 이 조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 조에 후는 고를 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글자만 갖고는 이 뜻을, 이 다양한 뜻을 짐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베트남 한자어를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익히면 기억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향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베트남어의 글자별로 예를 들어 다이 그러면 비 다이 다이지엔 또 이 다이가 들어간 게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의 다이는 클 대자고 크다는 뜻이고 이때의 다이는 대신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구분해서 보겠고요. 또 글자의 모양은 같은데 성조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스중 그러면 이때는 쓸용자고 중간 용감하다. 이럴 때는 용이 날래다는 거 용기라는 뜻의 용이고 중직 용액이죠. 이럴 때는 녹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중과 중 이게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고요.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쓸용자가 변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 그러면 이것도 쓸용자에서 왔는데 베트남어의 그 찌놈이라고 하는 데서 쓰는 건데요. 사용자 이럴 때는 응의 중 그래서 이 중을 안 쓰고 이 중을 쓰는 거죠. 엄밀하게 구분하면 한자 쓸용자를 읽을 때는 베트남은 중이라고 읽는 거고요. 이 중은 쓸용자의 기반을 뒀지만 베트남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쓴 그 쯔놈이라는 데서 사용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베트남어의 이 글자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서 아울러서 우리말에서는 발음이 같은 발음인데 물론 한자는 다르죠. 베트남어에서는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자면 마주할 대자입니다. 대면하다. 이럴 때 대면인데 베트남은 대가 노이가 됐고요. 노이젠 이렇게 됐고요. 열대 이럴 때 대는 띠 대자입니다. 이때는 너이가 됐습니다. 니에더이 이렇게 됐고요. 부대 이때는 떼대인데 보도이 도이가 됐습니다. 초대하다 이때 대는 기다릴 대자인데 지오다이 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발음이 같지만 서로 다른 한자다 보니까 베트남어에서는 그게 조금 더 다르게 또 변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크로스로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세 번째 경우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